12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명상의 날입니다. 동지에 맞춰 매년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한 건데 세계 명상의 날 1주년을 맞아 재정과 한국위원회 출범 의미를 살펴봅니다. 1963년 같은 날 보물로 함께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과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이 또 한 번 같은 날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한국 석조문화의 전환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교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1년 365일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22일 월요일 동지를 앞두고 강화 전등사 스님과 신도들이 공항 내 법당, 광제사를 위해 새벽부터 팥죽 800인분을 준비해 나눴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인 삼화사 지화가 서울 한복판에 꽃을 피웠습니다. 조선시대 국행수륙제와 함께 발전 전승돼 온 삼화사 지화 장원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명상의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명상의 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데요.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에 맞춰 매년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한 겁니다. 세계 명상의 날 1주년을 맞아 제정 의미와 행사를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계종은 광화문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5분간 명상의 세계를 만드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쉬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바로 하루 5분 선명상입니다. 그리고 10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서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2024 국제 선명상 대회에 동참한 3만여 대중의 마음을 모은 겁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서 조한 할리팩스, 툭텐 진파, 차드몽탄, 미산 스님 등이 대표로 연대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12월 조계종은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있어 왔는데 그 활용 점정을 우리 총무원이 조계종에서 하지 않았나. 이제 마침 이제 그게 선포가 되어서 12월 21일이 이제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또한 하나의 성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명상의 날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한국위원회 출범식이 거행됩니다. 조계종은 내일 오후 2시 봉훈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한국위원회 조직 출범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명상하는 분들도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국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이끌기 위한 또 논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한국위원회 아닌가 싶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국위원회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내 명상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 이어 세계 명상의 흐름과 한국 명상의 과제를 대주제로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정토에도 내일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2025 세계 명상의 날 기념 명상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날 세계 시민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오후 9시부터 15분간 전 세계인들과 동시에 명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15분 동시 명상을 통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1963년 같은 날 보물로 함께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과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이 또 한 번 같은 날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한국 석조 문화의 전환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교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의 아름다움과 통일신라시대의 지혜를 품은 석탑 2점이 나란히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예천 개심사지와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을 각각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에서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굳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온 개심사지 5층 석탑. 고려 초기 조성한 석탑으로 탑에 새겨진 명문에서 구체적인 건립 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까지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기단부에 새겨진 12지신상과 8부중상, 탑신의 금강 역사상까지 다른 석탑에서 보기 힘든 조형미로 예술적 가치도 높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이 석탑의 역사적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는 거고요. 190자가량의 명문에서 이 석탑의 건립 연도, 이 석탑의 건립에 참여했던 인원, 참여했던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 명문에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천년고찰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에 이어 국내 2번째 국보로 지정된 개심사지 5층 석탑. 예천군은 이번 국보 승격을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모든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전국의 불자들께서 윤장대와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성지 순례로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시대적 전환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보원사지 법인국사 탑비의 비문과 석탑의 양식을 통해 10세기 중반 당시 화엄종 중흥조 탄문 스님이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 석탑 가운데 비교적 정확한 건립 시기를 짐작할 수 있어 이후 석탑 연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단부 아래층 사자상, 위층 8부중상에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초 새로운 조각 기법이 함께 드러나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원사지 5층 석탑이 고려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자 고려 석탑 양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보 승격으로 예천과 서산 두 지역의 천년 석탑은 한국 석조 문화유산의 흐름을 잇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1년 365일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동지를 앞두고 강화 전등사 스님과 신도들이 공항 내 법당 광제사를 지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팥죽 800인분을 준비해 나눴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인천국제공항.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공항 상주 직원들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춥니다. 이거 먹고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의 두 손에 전해지는 건 팥죽 한 그릇과 따뜻한 덕담입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법당 광제사에서 동지를 앞두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항 상주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나눔 행사입니다. 광제사는 강화 전등사가 지원하는 법당으로 인천공항에서 포교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이 포교당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광제사 같은 경우는 일반 이렇게 불자들보다는 공항 터미널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동지 맞아서 팥죽 맛있게 드시고 우리 광제사도 한번 들리셔서. 준비된 팥죽은 모두 800인분. 바쁜 근무를 이어가는 직원들은 뜻밖의 선물에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위로와 좋은 기운을 얻어갑니다. 뜻하지 않게 팥죽을 먹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팥죽 나눔 행사 이후 공항 직원 불자들을 위한 송년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나눔 행사에 함께한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법사로 나서 올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예로부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온 동지를 맞아 스님은 불자들에게 초발심을 강조하며 선을 쌓는 삶이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발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 정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첫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설계를 앞으로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잘 계획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됩니다. 인천공항 광제사는 공항 상주 직원들과 관련 업체 종사자 그리고 공항경찰단 소속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출국하는 불자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열린 불교계의 따뜻한 나눔 행사는 자비정신 그리고 새해를 향한 희망을 공항 곳곳에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강원도 모형 문화유산인 삼화사 지화가 서울 한복판에 꽃을 피웠습니다. 조선시대 국행수륙제와 함께 발전 전승돼 온 삼화사 지화 장어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운 한지로 만든 꽃잎이 겹겹이 피어오른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홍화와 치자 등 천연 재료로 물들인 한지가 손끝의 정성과 만나 피어난 종이꽃, 동해 삼화사 지화입니다. 삼화사 지화는 조선 초기 국행수륙제 설행과 함께 발전하며 뛰어난 역사성을 지녀왔습니다. 또 승가와 제가가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적 가치와 전통 공예로서의 예술성도 간직하고 있어 올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해 삼화사가 지화장엄의 예술성과 수행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조명하는 전시, 지화, 수행의 향기를 머금따를 개최했습니다. 이 꽃을 바라봄과 동시에 거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꽃 속에서 빛을 발하니까 거울이면서 빛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수륙제를 비롯한 불교 의식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형식을 바탕으로 의례의 흐름에 따라 각 단에 쓰이는 지화를 배치했습니다. 상단을 장엄하는 모란을 시작으로 중단의 국화, 하단의 연꽃까지 장엄의 순서를 그대로 옮겨 의례 공간이 지닌 조형과 예술성을 함께 펼쳐냈습니다. 삼화사의 불교 의식에서 함께 단을 장식하고 불국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향기가 없는 꽃이지만 그 향기보다 더 강한 향기를 지닌 아주 소중한 그러한 그 지화장엄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화사 지화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의례 공간에 어울리는 균형과 색감, 공약물로서의 상징성이 중심을 이루고, 지화에 담긴 염원과 자비의 마음은 전시 공간 안에서 화엄 장엄 세계로 펼쳐지며 관람객에게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화는 꽃이 안 필 때도 사시사철 어느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러한 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가 더욱 한층 더 빛나기를 기원하고, 종이로 피어난 꽃에서 불교 장엄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태고종 전 종정이자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덕암 스님 열반 22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덕암 문도회는 지난 18일 서울 부리성 법륜사에서 태고종 13, 16세 종정 덕암당 흥덕대종사 22주기 열반 다례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에는 태고종 승정 보경 스님과 포교원장 능해 스님, 덕암 문도회장 해일 스님 등 대종사를 기리는 후학들이 참석했습니다. 문도회장 해일 스님은 종단 발전과 단합에 평생을 매진한 선지식의 덕망을 배우고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덕암 대종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시로 촉발된 비구 대처 분교에서 승담 화합에 앞장섰으며 1970년 비구로서 태고종의 초대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을 이끌었습니다. 조계종 제24 교구본사 고창 선운사가 내년 교구 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을 안건으로 교구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구장 경우스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어제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약 17억 원 가운데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불사계획, 본말사 성지순례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경우스님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행과 전법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말사 주지스님들의 헌신 덕분에
올 한 해도 교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구 역점 사업으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주시 에코시티 도심포교당 건립불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장도량 고창 선운사 도소람이 광주 지역 위기 가정에 햅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도소람 주지 성본 스님은 지난 18일 광주 지역 10개 학교가 추천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위기 가정에 10kg 10포대씩을 지원했습니다. 성본 스님은 오늘 쌀은 도소람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으로 우리 사회의 온기를 불어넣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한 반찬과 도시락 나눔을 지원해온 도소람은 이번 겨울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보시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부산 진여원이 동지를 앞두고 자비의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진여원은 지난 19일 구포시장 입구 쌈지공원에서 진여봉사단,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용마대대 장병들과 구포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에게 1,500인분의 팥죽을 전달했습니다. 남보타월 원장은 동짓날인 22일에도 1,200인분의 팥죽을 지역 독거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이 제주 불교순례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 권수민 회장과 20여 회원이 지난 17일부터 2박 3일간 지도법사 동진 스님 지도로 제주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약천사와 해관사 순례에 이어 서귀포 올레시장을 방문한 학생들은 상인들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시장 포교로 부처님 법을 전했습니다. 지도법사 동진 스님은 받기만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나누는 보시의 보람을 느끼는 학생 불자들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양산 신흥사가 대광전과 내부 벽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흥사는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나동현 양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열고 대광전과 내부 벽화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조명했습니다. 주지 호법 스님은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전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동국대 석좌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경주대 오세덕 교수의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건축사적 의미 등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청주 용화사 부속 충북불교대학 31기 동문회가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불교대학은 지난 17일 청주 S컨벤션에서 조기태 용화사 신도회장, 박청규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백운수 31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수원장 지장스님은 불교대학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일어나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세 가지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불교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참대중은 일부 법요식을 시작으로 용화사 바가바 합창단 축가, 기수별 장기자랑 등으로 화합의 시간을 다졌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이후 복구 공사가 점차 마무리되면서 각 부서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총무원 정상화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지난 3일 강화도 오리마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명상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2일 총무부를 비롯해 기획실과 재무부, 교육부와 포교부, 문화부와 호법부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재입주를 마쳤습니다. 종회사무처는 지난 19일, 사서실은 오는 26일, 총무원장 집무실과 접견실 역시 12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제회의장은 내년 2월,
불교중앙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기념관 1층 입구 전면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불상과 불화 등 문화유산과 전통 문화를 첨단 기술로 구현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복구 과정에서 노후화된 설비와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제 시스템도 재정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화재 복구 TFT 단장 성웅 스님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시설 관리 지침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교육생 9명이 김재성 능인대학원 명상심리학과 교수 지도하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활동은 우리 마을 김성수 주교와 사단법인 마인드랩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범 수업이 진행됐으며 참여자 9명 중 8명이 재참가 의사를 밝혀 올해 2월부터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싱잉볼을 울리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발원하는 종소리 명상을 비롯해 몸을 일직선으로 세우고 고요한 마음에 집중하는 산영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쪽 다리를 들고 양팔을 옆으로 뻗는 나무 명상과 사과와 과자를 먹는 먹기 명상 등도 이어졌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